부자 할머니와 국밥집 이야기. 여러분은 진짜 영웅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화려한 슈트를 입고 하늘을 나는 사람? 아니면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부자?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골목길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70대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죠. 서울 성동구의 한 오래된 골목길, 그곳에는 정간의 국밥이라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운영하는 이 국밥집은 겉보기엔 정말 평범했어요. 낡은 간판, 삐걱거리는 의자, 기름때가 낀 벽. 하지만 국밥 맛은 정말 끝내줬죠. 할머니,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정혜자 할머니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73세의 할머니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공짜로 밥을 주기도 하고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안부도 챙기곤 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혜자 할머니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최대 주주였어요. 바로 JS 시큐리티라는 보안회사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었던 거죠. 회사 자산만 해도 1000억이 넘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왜 이런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작은 경비 업체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일처리로 점점 회사가 커졌고 지금은 전국에 지사를 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회사 경영을 믿을 만한 전문 경영진에게 맡기고 자신은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진짜 행복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서 나오는 거란다.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이 작은 골목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진짜 행복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재개발 소식이었죠. 구청에서 이 일대를 새로운 주상복합단지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처음엔 주민들도 좋아했어요. 낡은 집들이 새 아파트로 바뀐다니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개발업체와 연결된 조폭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주민들을 겁주어서 헐값에 집을 팔게 만드는 것이었죠. 아저씨, 이 동네 재개발되는 거 아시죠? 빨리 팔고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안 그러면 뭔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처음엔 이렇게 은근한 협박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쉽게 응하지 않자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밤에 집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할머니, 무서워요. 어제 밤에도 그 사람들이 와서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옆집 미용실을 운영하는 영희씨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경찰에 신고했는데 잠깐 왔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영희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그들의 협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여기 국밥집 하시는 거 보니까 돈도 별로 없으실 텐데 우리가 좋은 조건 알아봐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덩치 큰 남자가 국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지만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이곳이 제 집이거든요. 아이고, 할머니가 고집이 세시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남자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나갔어요.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조폭들은 아예 동네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학교 가는 아이들한테까지 시비를 걸고 노인분들이 지나가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는 일도 생겼죠. 할머니, 정말 무서워요. 우리 딸이 학교에서 오는 길에 그 사람들이 따라왔대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 사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하죠?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선량한 동네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부장, 나야. 혜자야. 아,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JS 시큐리티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최 부장이었습니다. 부장,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 좀 보내줄 수 있을까? 할머니가 상황을 설명하자 최 부장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까지 최고의 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동네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타난 조폭들이 어딘가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새로 온 사람들이네? 길모퉁이에 서 있는 정장 입은 남자들을 본 조폭 두목이 말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흘렀어요. 야, 너희들 뭐하는 놈들이야? 조폭 중 하나가 다가가서 시비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안녕하세요. JS 시큐리티에서 나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말했어요. 이 동네 보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조폭들은 당황했습니다. JS 시큐리티라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하지만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어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했을 골목길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택배 기사도 자주 오고 수리 기사들도 여기저기서 일하고 있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들의 움직임이 뭔가 체계적이었어요. 형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따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조폭 중 하나가 두목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뭔가 수상하네. 야, 저기 할머니 국밥집 가서 평소처럼 좀 압박해봐. 하지만 국밥집으로 향하던 조폭들은 곧 멈춰섰습니다. 국밥집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언뜻 보기엔 그냥 손님 같았지만 그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기요, 비켜주세요. 조폭이 말했지만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국밥 드시러 가세요?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줄 서서 기다리시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국밥집에 들어간 조폭들. 하지만 식사를 하는 동안 계속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그냥 맛있게 먹고 갈게요. 평소 같으면 온갖 협박을 늘어놓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런 기분이 안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긴장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국밥을 먹고 나온 조폭들은 다시 동네를 돌아다니며 평소처럼 위협적인 행동을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택배기사, 수리기사,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폭들이 슈퍼마켓 김 사장을 협박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아저씨,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빨리 결정하셔야 할 텐데. 조폭 두목이 위협적으로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갑자기 뒤에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슈퍼마켓 사장님께 무슨 용무가 있으신가요? 뭐야, 너 누구야? 끼어들지 말고 꺼져. 조폭이 화를 내며 남자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지역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께 피해를 주시는 건 아니겠죠? 그 순간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택배기사, 수리기사,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들의 체격과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조폭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했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우리는 그냥 사업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어요. 조폭 두목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사업 이야기요? 그렇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하시죠. 정장 입은 남자가 명함을 다시 건네며 말했어요. JS 시큐리티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 이야기는 제대로 된 장소에서 해야죠. 그제야 조폭들이 깨달았습니다. JS 시큐리티, 그 유명한 보안회사 말이에요. 전국에 지사를 둔 대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동네에서 이들을 만나게 된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가보겠습니다. 조폭들이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그들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이 동네에서 주민분들께 불편을 끼치신 적이 있나요? 또 다른 정장 입은 남자가 나타나서 물었어요. 저희가 조사해보니 최근 이 동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위협 행위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조폭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오해입니다. 오해라니요? 그럼 증거 자료들은 뭐죠? JS 시큐리티 직원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조폭들이 주민들을 협박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조폭들이 충격받은 것도 당연했어요. 언제 촬영된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우리 회사는 최신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CCTV는 물론이고 각종 녹음 장비까지. 필요하면 경찰에 이 자료들을 모두 제출할 수도 있죠. 이제 조폭들은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어떻게 이런 준비를 다 해놨는지도 모르겠고, 하나 확실한 건 자신들이 완전히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갈게요. 다시는 이 동네에 안 올게요. 조폭 두목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요. JS 시큐리티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다른 동네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회사는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거든요. 필요하면 다른 지역 경찰서에도 연락드릴 수 있어요. 이 말에 조폭들은 완전히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제 이런 일 안 할게요.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하지만 약속 지키셔야 해요. 우리는 계속 모니터링 할 거니까요. 그렇게 조폭들이 동네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순간의 일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네를 휘젓고 다니던 그들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린 거죠. 주민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해. JS 시큐리티에서 왜 우리 동네를 도와준 거지? 누가 요청한 걸까? 우리 중에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었나? 사람들은 서로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감사할 뿐이었죠. 그런데 가장 신기한 건 할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하고 놀라워했는데 할머니만은 담담했어요. 그래도 다행이네.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겠어. 할머니는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네는 완전히 평화로워졌어요. JS 시큐리티 직원들도 조용히 사라졌고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조폭들의 협박은 완전히 사라졌고 재개발 이야기도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할머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갑자기 JS 시큐리티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준 거 말이에요. 영희 씨가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누가 그 회사에 연락했을까? 할머니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아마 좋은 사람이 있었나 보지. 세상에는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많단다. 시간이 흐르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는 매년 그랬듯이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누군가가 거액의 기부금을 익명으로 전달한 거죠. 올해도 또 왔네요. 정말 누가 이런 기부를 하는 걸까요? 복지관 관장이 궁금해했지만 역시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처럼 국밥집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면서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어른들이 편안하게 장사하고 노인분들이 걱정 없이 산책하는 모습,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었거든요. 할머니의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회장님, 동네 보안 업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마이너스 최 부장. 할머니는 문자를 확인하고 조용히 삭제했어요. 그리고 다시 평범한 국밥집 할머니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국밥 준비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채로 말이에요. 사실 진짜 영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정혜자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천억대 부자이면서도 평범한 국밥집을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의 평화를 지키고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이름 없는 기부를 하는 그런 진짜 영웅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국밥집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을 거예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함께 동네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을 전해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계속해서 세상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진짜 영웅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곁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